이제 작업 지시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작업 지시서는 회사마다 작업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에 일러스트에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고 생산부나 이런 타 부서와의 호환성을 위해 엑셀로 작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러스트에서 이렇게 디자인 및 도식화를 그린 후에 JPG나 PNG로 저장을 해서 이렇게 엑셀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방법도 있고요. 일러스트 화면을 그냥 캡처를 해서 엑셀에 이렇게 붙여넣기 방식으로 가져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진행하고자 하는 엑셀의 작업 지시서를 잠깐 보면요. 이렇게 탭별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작업한 도식화들을 넣어주면 되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버 부분, 메인, 디테일 부분들 보면은 이 공간에 도식화나 이미지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크기가 조금씩 다르게 돼 있거든요. 도식화는 기본적으로 너무 작지 않게만 그려주면 되고요. 이미지가 너무 작으면 실제로 프린트를 했을 때 글씨나 이미지가 뭉개지거나 깨져 보일 수 있으니 적어도 A4 이상의 크기로 작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는 엑셀에서 조절이 가능하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비율 정도는 맞춰서 작업하는 게 훨씬 더 보기 좋게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 그렸던 도식화입니다. 현재 아트보드 사이즈는 A4 사이즈이고요. 잡지에 필요한 이미지가 커버, 메인, 컬러웨이, 디테일 모두 이렇게 한 7개 정도가 필요해서 아트보드도 7개를 생성하겠습니다. 아트보드 툴을 선택하고 상단의 컨트롤 바에서 플러스를 누르면 아트보드가 생성이 돼요. 모두 7개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 아래의 이미지들은 실제로 들어가는 이미지 사이즈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해서 엑셀의 화면을 캡처를 해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붉은 부분들이 이제 이미지가 들어갈 부분들이고요. 이 비율에 맞춰서 도식화도 컬러웨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 비율에 맞춰서 작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사이즈가 지금 이렇게 붉은 영역 안으로 보이는 이 부분들, 이 영역이고요. 여기에 맞춰서 도식화 디테일을 그릴 예정입니다. 먼저 메인 작지에 필요한 부분을 배치해 볼게요. 이 부분은 가장 메인이 되는 부분으로 상세한 작업 지시가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그리는 방법을 하나하나 진행할 것은 아니고요. 작업 지시서를 일러스트에서 그린 후에 엑셀에 넣는 과정에서 필요한 간단한 팁 같은 것만 수업할 예정입니다. 기술적인 용어 같은 것은 다른 시간에 공부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일러스트를 사용하면서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가장 메인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식화가 이 위치에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고요. 이 부분에 상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들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컬러웨이가 들어갈 거고요. 컬러웨이는 전체적으로 컬러만 내면 이 부분은 지워도 될 것 같고요. 따로따로 그룹을 지어준 다음에요. 얘를 뒤로 살짝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번 이 도식화에서 컬러웨이는 일단 한 2개 정도로 해볼게요. 그래서 사이즈를 줄여주고 2개가 이렇게 배치될 수 있게끔 위치를 좀 잡아주고요. 칼라 2개를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이건 거의 스와치 역할을 해주는 걸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이쪽에도 갈까요?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할 거고요. 제일 앞쪽에 커버 쪽에는 한눈에 이 도식화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게끔 알 수 있는 역할을 해줄게요. 컬러웨이가 2개고 그 다음에 여기 메인 이미지가 잘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고요. 텍스트로 필요한 내용들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텍스트 툴을 누르고 그래서 뭐 겨울 아우터다 뭐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배치를 하면 기본적인 건 끝났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이 부분에 뭐 후드 혹은 뭐 이런 와펜이나 로고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넣어주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디테일까지 그려진 결과물입니다. 수업 과정을 위해 간단히 그린 거고요. 특별한 기술적 테크닉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그리는 과정까지 영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듯해서 그리는 과정에 대한 영상은 생략했습니다. 또 봉제 기술이나 라벨, 뭐 와펜, 나염, 그리고 뭐 각종 부자재에 대한 것들은 텍스트로 기술하시면 되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긴 커버 화면이고요. 여기는 이제 여기가 메인 작지가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 여기가 컬러웨이가 될 부분들, 일단 컬러웨이를 제가 두 가지를 할 예정이라서 두 개로 지금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은 몸판 안감 사양 부분들, 그리고 안쪽에 그 플라켓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이고요. 여기는 후드, 그 다음에 소매 안쪽에 대한 디테일, 그리고 자수와 와펜, 이 로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그냥 임의로 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본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메인 잡지에서는 필요한 자세한 기술들은 이렇게 텍스트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물론 이것들을 그림만 가져가서 엑셀에서 작성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엑셀에서 작성을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많이 불편한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러스트에서 그냥 작업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 이렇게 일러스트 작업해서 가져가시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자, 여기서 제가 여기서는 화살표 그리는 걸 하나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도식화를 그리다 보면 이런 화살표라든가 이런 수치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되게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이걸 매번 할 때마다 우리가 매번 이렇게 그려주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 바로 전에 사용했던 어떤 오브젝트에 대한 속성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바꿔주고, 또 컬러를 또 바꿔주고, 또 화살표 같은 걸 또 만들어주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번거롭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걸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도시카에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 화살표라든가 혹은 점선, 라인, 뭐 이런 오브젝트의 값이라던가, 그리고 폰트 같은 것들은 지금 여기 지금 써져 있는 것처럼 그래픽 스타일이라는 곳에 등록하여 사용하거나, 아니면 폰트는 그래픽 스타일에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문자 스타일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럼 먼저 화살표를 표현하는 법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화살표는 그냥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자, 펜으로 그렸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가 시작점, 끝점, 그리고 이걸 스트로크에서 설정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기본적인 옵션이 나오는데 여기 3선 부분을 누르셔서 쇼 옵션을 누르면요, 여기 아래에 헤드 값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나와요. 그러면 여기가 시작점은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고, 끝에 이제 화살표를 넣고 싶으면 여기서 화살표를 아무거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 사이즈를 조절하려면 여기서 두께 값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여기는 지금 0.35 정도를 준 거고요. 요거는 제가 두께를 1mm를 줬어요. 그러면 화살표 크기도 비례적으로 커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서 설정하는 거냐면, 여기에 지금 스케일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라인의 두께를 작게 해주면 화살표도 같이 작아지고, 여기는 3.5죠. 여기는 2.5죠. 0.25죠. 이러면은 라인의 두께에 비례해서 화살표 크기가 바뀌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친구랑 여기랑 둘 다 같은 두께인데 화살표 크기가 틀리죠. 그거는 여기는 1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는 스케일 값을 제가 50으로 했어요. 그래서 화살표 크기를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수치 같은 거를 할 때 요런 형태 끝이 이렇게 뭉툭하게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요걸 이용을 해주거나 아니면 양쪽 화살표를 이용해 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원에 대한 사이즈를 입력을 한다고 치면 라인을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다 대면 여기 스마트 가이드가 켜져 있으면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가이드 같은 게 선 같은 게 표현이 되죠. 안내선 같은 게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 이 빨간 선이 나오면 이 끝점에 맞춰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에 그려주고 얘를 이렇게 아무것도 표시 화살표를 이렇게 표현해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 길이가 지금 여기 보면 20점 얼마로 돼 있죠.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해볼게요. 여기를 20으로 맞춰줄게요. 그러면 얘도 정확하게 20이고 여기도 20mm가 되는 거예요. 이 가로 사이즈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표현이 되고 또 화살표 끝에 모양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또 다른 방법은 이 화살표 헤드를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여기도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여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조금 굵기를 좀 다르게 하거나 혹은 색깔을 다르게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도 해요. 자주 사용하는 이 두께라던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래픽 스타일에 등록을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화살표를 선택한 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두께라든가 컬러라든가 뭐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서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등록하고 이렇게 각자 등록을 이렇게 해본다고 쳐봐야지. 이렇게 등록을 해볼게요. 몇 개를. 요 친구도 조금 이렇게 가늘게 해서 일단 하나 등록. 이렇게 이걸 표현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한다던가 혹은 반대로 이렇게 한다던가 혹은 이렇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래픽 스타일에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에 한번 이렇게 점선 같은 거 자주 사용하는 점선 같은 것도 이런 게 있으면 자주 사용해서 여기도 등록을 해 놓으면 예를 들어 점선을 그릴 때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방금 그렸죠. 이걸 화살표로도 바꿀 수 있고 점선으로도 바꿀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픽 스타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또 예를 들어 수치 같은 걸 기입을 한다고 치면 뭐 20mm 이렇게 등록을 하면 폰트가 기본 서체로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할 때마다 여기는 뭐 이렇게 만들어 줄 수는 있겠죠. 폰트 같은 경우 다른 폰트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는 있겠죠. 이렇게 복사를 해서 쓴다던가 이건 할 때마다 혹은 뭐 필요한 컬러가 있으면 컬러를 바꿔준다던가 뭐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데 자 이건 지저분하니까 일단 지울게요. 이거 할 때마다 이렇게 바꾸면 불편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치고 또 아니면 이렇게 스포이드로 사실은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게 한 폰트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폰트를 쓸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뭐 검정색을 또 써야 될 때도 있겠죠. 뭐 굵기나 이런 것들을 바꿔줄 때 매번 할 때마다 뭐 이렇게 해줘도 되지만 이 방법 말고 예를 들어서 이게 자주 쓰는 폰트라고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하신 후에
윈도우즈에 보시면 여기 쪽에 아래쪽에 보면 타입 있고 여기에 그래픽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캐릭터 스타일이 있거든요. 얘를 꺼내 줄게요. 그러면 자, 여기를 선택하시고 지금 여기 선택이 돼 있죠?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밑에 이렇게 캐릭터 스타일 1이라고 돼 있죠? 다시 한번 여기 한 번만 더 클릭을 해주시고 이름을 뭐 바꿔줄게요. 레드로 바꿀까요? 뭐 알기 쉽게 편한 걸로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것도 한번 한 다음에 누르고 다시 한번 이거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블랙 HK 볼드 이렇게 바꿔준다던가 뭐 요런 폰트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블루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여기 있겠죠. 그럼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폰트가 만일에 뭐 이런 식으로 쳤을 때 제가 이걸로 바꾸고 싶으면 방법은 스포이드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바로 바뀌죠. 원하는 색깔 폰트 원하는 걸로 이거는 다른 거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래픽 스타일을 쓸 때는 여기 여기 요 그래픽 스타일을 등록할 때는 요 패널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폰트는 여기에서 캐릭터 스타일 문자 스타일이거든요. 여기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컬러웨이를 해볼게요. 여기에 선택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도식화를 처음에 그릴 때 이렇게 컬러 부분하고요. 지금 이렇게 흰색으로 표현이 됐지만 이렇게 컬러 부분하고 라인 부분을 다 각각 작업을 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 처음에 도식화를 그릴 때 잘 그렸으면 문제없이 잘 그렸으면 이 컬러웨이 부분은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저는 이 색을 할 거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면 컬러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는 테두리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스포이드로 찍으면 이렇게 테두리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택된 컬러를 이렇게 스와치로 등록을 해 놓고 써요. 여기 지금 레드는 제가 먼저 등록을 했었고요. 자, 요 컬러도 하나를 플러스를 누르면 등록이 되죠. 오케이 눌러서 이렇게 등록을 해 놓고 쓰시면 조금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여기는 이렇게 안쪽도 이렇게 해주시면 컬러웨이는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빠진 부분이 없는지 보고 그 다음 이 부분은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네, 이렇게 하면 컬러가 금방 마무리되죠. 왼쪽은 조금 다크한 컬러로 넣어줄게요. 네, 됐어요. 그럼 이렇게 컬러웨이는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되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기 원단 기본 메인 컬러가 있을 거고 그럼 안감이라던가 혹은 이런 시볼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배색 컬러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을 다 표현을 여기다가 이 빈 공간에다가 해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사실 여기 메인 스케치 부분에서 표현을 해주기도 하고 이 공간이 이 기술을 하고 나면 사실 공간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여기서 표현을 해줘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제가 등록했던 뭐 화살표로 이렇게 해줄까요? 이렇게 해주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표현 방법은 다양하니까 그 뭐 어떤 방법이 딱 있다는 건 아니, 어떤 방법이 딱 정석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퀼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퀼팅은 패턴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결 무늬 느낌의 퀼팅을 오늘은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패턴을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았거나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원리를 먼저 해볼게요. 패턴을 만들 때는 한 리핏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원 리핏이 나오면 그 다음에 패턴을 만드는 거는 간단한데, 자, 먼저 요걸 만들기 전에 다른 간단한 걸 먼저 만들어 볼게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다이아몬드 퀼팅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사각형을 그리고요. 이렇게 마름모로 해주시고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겠죠. 그리고 정사각일 수도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의 사각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퀼팅이니까 약간 배시 값을 줘서요. 스티치 느낌을 줘볼게요. 네, 이 정도로 주고 두께는 조금 가늘게 해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 모양이 한 리핏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 스와치에다가 이렇게 던져 넣으면 이렇게 스와치에 등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영역 안에 패턴을 넣으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 혹은 이 친구를 여기에 패턴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오브젝트에 보면 패턴, 메이크 들어가면 이런 메시지가 뜨죠. 이거는 여기에 등록을 하겠다는 의미니까 그냥 OK 눌러주시면 되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파란색 박스 안에 보이는 이 부분이 원 리핏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이즈를 조절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얘가 사방으로 가로 세로로 일정하게 패턴이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서 타입에서 이런 식으로 변형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네,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원하시는 패턴을 만들면 돼요. 그리고 여기 위드스와 하이트는 이 파란 영역 부분, 그러니까 원 리핏이 되는 영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숫자를 늘려주거나 줄여주면 이런 느낌의 좀 다양한 네, 패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걸 원상태로 돌리려면은 이렇게 누르고 눌러주시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여기 이 지금 선택됐던 오브젝트에 딱 맞게 만들어준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 돈 눌러주시면 여기 등록이 됐죠. 그러면 아까와 똑같은 네, 패턴이 만들어져요. 자,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자, 이제 이 물결 무늬 느낌의 이 퀼팅을 만들어 올 텐데, 이 옷은 자세히 보시면 원리핏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원리핏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부분 너무 두꺼우니까
네, 요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반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원리핏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시고, 자, 이제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된 이런 호리병 느낌, 이런 느낌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건 그냥 이렇게 그리셔도 되겠지만, 그러면 사실 정확한 모양이 좀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먼저 라인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펙트에 가셔서 지그재그라고 있어요. 여기 디스톨트 아래 지그재그, 여기 가시면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하냐면 스무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스무스하면 이런 곡선이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요거 한 간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반복되는 부분을 이렇게 줄여주시면 돼요. 1로 만들어주시고, 이 부분에 곡이 이 정도의 느낌이 곡이 나게끔 사이즈를 조금 늘려주세요. 그래서 적당한 느낌이 되면 이쯤 할까요? 이렇게 해서 OK 눌러주시고, 네, 그러면 이렇게 곡이 하나 만들어지죠? 이 친구를 일단 돌리고요. 이렇게 돌린 다음에,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값에 이 직선에 이펙트가 값으로 그냥 매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뷰에서 아웃라인을 한번 보시면 사실은 이 일자만 보여요. 일자로 된 그냥 일직선의 라인만 보여요. 다시 이 부분을 이렇게 한쪽은 이쪽으로 돼 있고 한쪽은 또 반대편으로 이렇게 반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반전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단축키 O 누르시고 이쯤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리 제가 반전을 시켜도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브젝트에 가서 여기 익스펜드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아까 이펙트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그 라인대로 패스가 다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컨트롤 Y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물결 무늬 형태의 모양이 살아있죠. 다시 컨트롤 Y 이거 선택하시고 반전을 하면 Alt키 누르고 네,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이제 이 간격을 이렇게 좀 조절을 좀 해볼게요. 한 이쯤 할까요? 네, 이렇게 하고 두 개 선택하고 살짝만 배가 너무 뚱뚱한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그럼 요게 하나의 리핏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크니까 조금만 줄일게요. 전체 Shift키 누르고 같이 줄여줘서 한 이쯤, 네, 줄여주시고 사이즈는 네, 요쯤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패턴으로 직접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다 직접 넣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죠. 왜냐면 여기가 제가 직접 넣기 때문에 여기가 붙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가 이 공간하고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못 쓰겠죠. 다시 지우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이 공간 지금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이 영역이 아니라 이 영역 말고 이 바깥쪽으로 조금 더 영역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 공간만큼 똑같이 늘어나야 되니까 이 공간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쯤 되는지는 좀 미리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색을 좀 주고 네. 지금 여기 파란색 공간만큼 여기도 똑같이 공간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반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단 요렇게 만들어 놓고요. 영역을 이 공간만큼 딱 맞게 만들어 주세요. 네, 스마트 가이드를 켜주면 얘가 딸깍딸깍 붙기 때문에 패스에 붙으니까 맞춰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색이 없음. 그러니까 이 지금 네모난 이 부분이 자 여기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영역이 되는 거죠. 얘가 여기 더 붙어야겠네요. 네.
빨간 영역으로 된 부분이 한 리핏이 되는 거예요. 이 공간까지 포함한 것이 한 영역이거든요. 하나의 리핏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들은 지워주고 이 공간만큼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역이 되는 이 부분을 가장 밑으로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오렌지에서 가장 밑으로,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고, 색이 없고, 채워진 컬러도 없는, 이런 아무것도 없는 요 상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스와치에서 얘를 다시 이렇게 넣어주시면 만들어졌죠? 이제, 자, 이 안에 패턴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까처럼 지금 이거는 여기다 직접 넣은 영역을 내가 설정해서 넣은 거고요. 자, 이 두 개 다시 여기는 자, 보시는 것처럼 영역이 있지만 여기 영역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패스해서 패턴 메이크 해주시면 여기서도 만들어지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파란색 영역을 옆으로 조금만 늘려주면 되겠죠. 위드스 여기 세로는 건들지 않고 여기 가로만 늘려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살짝 숫자를 조금 조절해 가면서 14는 하면 조금 넓어서 13.8 이러면 거의 똑같죠. 던 해주시면 여기 만들어졌어요. 이쪽에 여기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패턴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이렇게 그다음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는 아까 전에 저희가 직접 스와치에 넣어서 만든 패턴 이렇게 거의 유사하죠. 그 스와치에 직접 넣었을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정말 0.1mm도 틀리지 않는 정확한 사이즈를 만들 때는 이 방법이 차라리 더 맞고요. 근데 그냥 눈찜작으로 해도 되는 정도면은 이건 사실 눈찜작으로 한 거라서 정확히 여기와 이 공간과 이 공간이 똑같이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유사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방법을 찾아서 패턴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만들었던 패턴을 하나를 가져갈게요. 이 패턴을 이렇게 선택하고요.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우리 지금 하고자 하는 여기 몸판 안감 사양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V 해주시면 이렇게 들어왔죠. 그럼 여기 패턴에 스와치에도 이 패턴이 복사가 돼서 들어와요. 그러면 이 부분 여기가 그 영역이거든요. 여기다가 얘를 그냥 넣어주시면 이렇게 안감 배색으로 퀼팅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 인플라켓 돼 있고 이게 3cm이고 여기도 이제 이건 바깥쪽 부분, 이건 안쪽 부분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작은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제가 이건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지게끔 여기다가 하려면 너무 작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디테일하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확대해서 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서 거기서 할게요. 자, 이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거나 이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요만큼만 확대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역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영역을 잡아준 다음에 친구를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 다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선택하시고 컨트롤 7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마스킹 기능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좀 잘 눈에 띄라고 검정색으로 테두리를 줘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하셔도 되고 그래서 선택하시고 Shift 키 누르고 확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두꺼우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요 부분이 이것의 이제 확대다라고 해서 그냥 어떤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고요. 저는 그냥 표현을 그냥 약간 요런 느낌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은 이게 누가 봐도 요걸 확대한 게 이거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수치값을 넣어준다던가 뭐 디테일한 어떤 설명 같은 걸 붙여주면 됩니다. 이 부분은 작업을 한 거고요. 기본적인 이미지가 이제 다 작업이 끝났으면 이 부분을 이제 엑셀에 넣어야겠죠. 그러면 엑셀을 하나 열어볼게요. 이렇게 엑셀을 열었고요. 여기에 이미지를 넣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커버에 이 부분에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이미지 가져오는 정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이 화면을 내가 내 컴퓨터에서 열릴 수 있는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장 일단 크게 열어 놓으시고 캡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캡처를 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시면 돼요. 엑셀에서 사이즈를 적절히 조절하시면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이럴 때 너무 작게 화면 캡처가 되면 여기가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가능한 화면상 크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방법은 엑셀에 지금 제가 여기 이 부분이 작업 지시서의 영역, 이미지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작업하냐면, 자, 여기를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여기를 오브젝트에 가시면 아트보드가 있고 선택한 오브젝트에 맞춰서 아트보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제가 이 선택한 이 부분이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영역 그 라인에 맞춰서 아트보드 크기가 변경이 돼요. 여기는 여기 빨강색 부분은 지워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선택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이 작업을 해줄게요. 제가 여기 이 부분은 빨강색으로 된 부분을 지웠잖아요. 선을 지웠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캡처 나중에 PNG나 이런 걸로 만들었을 때 이 라인이 남거든요. 아트보드 크기를 다 맞춰서 작업을 했으면 이 상태에서 파일에서 익스포트 에즈 누르시고 데스크탑에 저장을 할게요. 여기서 use 아트보드라고 되어 있어요. 아트보드를 사용한다는 뜻이거든요. 아트보드 크기를 사용한다는 뜻이고 png all 누르시고 익스포트 눌러주세요. 이렇게 되면 여기 해상도 가능하면 300으로 하시고 그 다음 여기는 혹시 뭐 다른 그냥 흰색으로 놔도 되지만 저는 그냥 투명으로 할게요. 그래서 OK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장이 다 됐을 거예요. 그럼 다시 엑셀로 가볼게요. 자, 이거는 아까 캡처를 받은 거니까 이건 지우고요. 이제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삽입에 가서 그림, 셀 위에 배치, 파일에서 그림 삽입. 사이즈는 이렇게 늘려주시면 돼요. 다음 여기는 다시 가지고 올게요. 세 번째 헤드 사이즈 좀 키워주고요. 디테일 자,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 삽입이 다 됐어요. 혹시 텍스트를 추가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삽입이 있고요. 여기서 도형에서 이렇게 텍스트 이런 도형들 이렇게 삽입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써주시고 이렇게 필요한 글들 써주시고 컬러 바꿔주고 배경색도 투명하게 해줄 수 있고요. 위치도 조절하면서 원하시는 위치에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화살표 같은 것도 삽입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일러스트에서 작업을 해서 엑셀로 가지고 오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